그냥 힘이 없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일어날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엘리베이터 훅 내려갈 때, 올라갈 때겠죠. 올라갈 때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예방할 수 있는 거요. 자, 예방을 해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작용 측면에서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약들은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혈압 이벤트가, 혈압이 떨어지는 이벤트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감신경 차단하는 알파 차단제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3% 정도의 환자들이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가 벌떡 일어났을 때 혈압이 순간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단순히 말을 어렵게 표현해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지만 환자들은 그냥 힘이 없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혈압과 관련된 알파 차단제 부작용일 것이다 라고 환자들과 미리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일어날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엘리베이터 훅 내려갈 때, 올라갈 때겠죠. 올라갈 때. 네. 그때 엘리베이터 탔는데 올라갈 때 그때 저혈압이 생겨가지고 툭 쓰러지면서 네네. 머리에 상처난 그런 환자분도 있다. 네네네. 굉장히 민감하시네요. 네. 문제 될 때는 조금 문제 되는 거예요. 네네. 특히 이제 새벽에 물 마시려고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쓰러져서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실신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전립선 비대증 약 부작용인 것으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여성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고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세 많으면은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또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고혈압약, 뭐 당뇨약 여러 가지 있는데 얘가 같이 딱 들어가면서 뭔가 여러 가지 막 작용들이 막 이게 배가 되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가적으로 이런 약물 중복되는 약들을 걸러주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DUR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의료가 정말 최첨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약들은 다 일일이 컴퓨터 화면에서 다른 병원 자료들까지 다 연동이 돼서 나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항상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왜 이런 혈압 변동에 더 취약하냐? 혈압은 우리가 무슨 혈압을 조절하겠다고 내가 혈압을 올리겠다고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은 오토매틱이거든요. 이 오토매틱에 혈압 조절하는 중추 센터들이 혈관 여기저기 있는데요. 그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제 심장 박동도 약해지고 혈압을 재빠르게 올려줘야 되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노인들은 전체적으로 탈수가 좀 많이 돼 있고 몸에 혈액 양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경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이런 질환들이 또 같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약들이 많이 이 외에도 혈압약, 파킨슨 약, 우울제, 항우울제 이런 약들이 혈압 변동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다 여기 다 있었는데. 네. 여성에서도 많이 있는데요. 폐경이 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 우리 몸의 그 결합 조직들이 탄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혈관들도 탄성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또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체격이 작고 근육량이 적고 혈압 변동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좀 더 길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실로도신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알파 차단제를 처음 쓸 때 약 8주 정도는 저혈압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으니까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2달 정도 적응하고 나면 대부분 또 못 느끼시고 안전하게 쓰신다고 하는데 초반에 한 2달 정도 환자분들하고 면밀한 그런 대화를 하고 모니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전립선의 선택성이 높은 약들 실로도신과 탐슬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어떤 심혈관계의 부작용들이 얼마나 있는가 조사한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실로도신의 선택성이 더 높기 때문에 탐슬로신보다 심혈관 부작용이 좀 더 적더라 이런 레포트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탐슬로신, 나프토피딜, 알프조신은 대표적으로 좀 선택성이 떨어지는 약입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약은 아니고요. 환자들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썼을 때 아무래도 선택성이 높은 약들이 심혈관 부작용이 좀 더 적더라라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코클란인데 한국 사람 네. 아시는 분? 이건 뭐
이거 국내 논문인데요. 비뇨의학과 여러 교수님들께서 합동으로 공동 연구를 했는데 프로스테이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저널에 실렸고요. 실로도신이라는 약을 썼을 때 혈압에 영향이 있을까? 많은 연구 대상자들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안전하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런 선택성이 높은 알파 차단제는 별 문제 없이 쓸 수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것도 있습니다. 알파 차단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실로도신이 이런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기독성 저혈압이 제일 적은 걸로 네. 돼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써보면 비슷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하고 질문도 받았는데요. 그럼 무조건 실로도신 써야 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 몸이 기계장치가 아니니까 약 3% 그리고 뭐 실로도신 같은 건 한 2%라고 하는데 그거는 2%, 3%는 우리 수학에서 정규분포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양 끝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상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몸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택성이 높은 알파 차단제에도 어지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택적이지 않은 약을 썼는데 너무 편안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는 항상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환자와 면밀한 대화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약을 찾아드리는 게 우리 의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뭐 그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예방할 수 있는 거요. 처음에 시작을 8주 조심하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하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방법이요. 사실 저는 대학에 있을 때는 워낙 환자들이랑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잘 못 드렸는데 제가 한번 기립성 저혈압으로 환자가 응급실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 환자 중에. 네네. 개원을 해서 제가 1차 의료에서 지역사회 환자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을 때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저더라고요. 제가 제일 속상하고 환자분들이 찾아와서 힘들었다는 얘기할 때 제가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제 잘못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최초로 이런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을 진료할 때 안내문을 줍니다. 이렇게 생긴 약 저녁에 들어가는데 혹시 약을 드셨을 때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할 때는 이 약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줄여서 이틀에 한 번 드시거나 드시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환자들한테 미리 100% 모든 환자들에게 그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들에 있어서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좀 더 면밀하게 상담을 하고요. 환자분들에 있어서도 앉았다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어딘가 벽을 짚고 일어나신다든지 조심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에게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알파 차단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A라는 약에서 B라는 약으로 바꿀 때도 또는 약 용량을 올릴 때도 100%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료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 환자들에게도 말씀을 꼭 드리고 대부분 또 잊어버리시거든요. 용지 출력해서 드리고 개인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많이 하면 그래도 초기 아주 미세할 때 환자가 지각해서 이제 뭐 그걸 다시 상담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렇죠. 약을 좀 바꾸거나 그러면 네네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밤에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약 먹자마자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갈 때 그때 증상이 심해지니까 약 먹고 주무시고 그러면 이제 주무실 때는 그런 증상들이 덜 나타나니까 네. 그렇게 해도 밤에 네, 그래서 항상 저녁에 네. 드시라고 하는 게 네. 디폴트 값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